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최근 일주일 0.9, 1개월 11%, 3개월 10%, 6개월 마이너스 10%, 1년 마이너스 1%, 3년 13%, 연초 이후부터 마이너스 10%의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BM은 어떠느냐? 최근 일주일이 3%, 3개월 8%, 3년 2.7%, 연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5%. 방어는 BM이 잘했고요. 수익은 이 상품이 더 잘한 것 같은데 일단 평균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3년 이렇게 평균값으로 냈을 때 4.09가 나오고요. BM은 한번 볼게요. 4.75가 나오네요. 수익률도 BM이 더 많이 냈네요. 방어를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더 좀 평균적으로는 많이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상품이랑 동일 유형들은 어떻게 냈느냐? 동일 유형들은요, 평균값이 4.49입니다. 동일 유형보다 방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최근 3개월로 따지면요, 이 상품이 수익률은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요, 지금 제가 토픽이랑 니케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폭락하기 이전으로 다 돌아왔어요. 코스닥은요, 그 이상으로 갔습니다. 코스피는 저는 지금 2200선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동학개미 운동으로 지금 이 자금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지금 2200선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정말 완화가 되고 지금 세계 경제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죠. 주식 보유 종목들 보겠습니다. 주식 보유 종목들 보시면요, 탑10에 평균적으로 1.7%, 1.6%, 1.5%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 한 120여 개 정도는 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펀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2차전지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별적으로 2차전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2차전지 좋은 종목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으로 보면요, 에라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2차전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요, 한두 개예요. 그렇지만 펀드는요, 2차전지를 다 담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의 개별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상승장에서도 나는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펀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펀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험률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률. 표준 편차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표준 편차 보기 전에 투자 위험 등급 어느 정도 되느냐? C급 할 수 있다라는 등급입니다. 고위험 등급이죠. 주식형은요, 기본적으로 C급 할 수 있죠. 표준 편차 3개월 53%, 6개월 42%, 1년 31%, 3년 23%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일 유형은 51%, 39%, 28%, 21%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값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값은 현재 37.74%고요. 이 펀드는 동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35.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위험이 변동성이 더 컸냐? 이 펀드가 변동성이 더 컸다. 샤프 지수 보겠습니다. 샤프 지수는요, 위험을 끌어안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이걸 보는 지수입니다. 최근 3개월 0.7%, 최근에는 좋았네요. 6개월 음수고요, 1년 음수고, 3년 음수입니다. 동일 유형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년 양수네요.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평균값은요, 요거는 음수, 마이너스 0.06%고요. 동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0.09%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익을 더 많이 냈습니까? 동일 유형이 이 펀드보다 더 나았다. 동일 유형보다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민감도죠. 자, 1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1하고 같으면요, 동일하게 움직인 거고요. 적으면 덜 민감하게 움직인 거고, 크면 더 민감하게 움직인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네센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3개월 7.65고요. 6개월 마이너스 10%고요. 1년 마이너스 7.81이고요.
3년 3.72%입니다. 지금 6개월 지금 1년 요거는요. 지금 뭐 어찌되었든 뭐 코로나, 제가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이 지금 폭락장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 큰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3년 수익률도 지금 코로나 폭락장을 겪었으면서도 지금 수익률을 3%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았다. 동일 유형을 보시면요. 코로나가 끼어 있는 마당에 동일 유형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파 값이 낮아요. 음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동일 유형들보다 이 상품이 더 나은 상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이 젠센의 알파 지수로 보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정보 비율을 보겠습니다. 정보 비율은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0.75를 넘어가게 되면요. 매우 우수한 정보력을 갖고 이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무려 0.88이 나왔습니다. 1이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매우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전체 6개월 1년으로 얘기를 따져보면요 뭐 물론 음수로 나왔지만 동일 유형은요 최근 3개월만 보더라도요 0.57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상품이 동일 유형보다는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위험률로 판단했을 때 전체 위험률은 어느 정도냐? 큰 위험은 아니다. 이 정도쯤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투자 설명서 요약입니다. 투자 설명서는 읽어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70페이지, 80페이지 되는 글을, 많은 것들은요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물론 저는 펀드를 읽을 때, 제가 펀드를 상품을 고를 때 저는 다 읽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계속 중복됩니다. 다 요약해보면요 한 30페이지? 뭐 한 3번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 설명서에서 제가 이 투자 설명서 안에 수익률이라든지 위험률이라든지 펀드 분석하면 이 설명 드릴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에서 미처 못한 설명, 그것만 해드릴게요. 투자 설명서 요약입니다. 투자 설명서 요약. 인력에 관한 사항이고요. 박용식 씨라는 분이 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1983년생이고요. 지금 현재 이분이 맡고 있는 펀드 수가 25개, 운용 규모는 2166억입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2100억 정도면요, 이 경력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운용 경력 수가 보시다시피 3년 4개월 정도 됩니다. 3년 4개월이면요, 우리가 뭐 10년 정도 이상 정도 돼줘야지 이게 펀드 매니저가 운용 경력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상품을 들어가느냐? 이 상품은요, 펀드, 이분이 운용을 하시는 상품이 아니죠. 이분은 뭘 해요? 위탁을 하는 거죠. 이분이. 종류에 관한 사항 보겠습니다. 투자 신탁이고요. 주식형, 정권은 주식형이고, 개방형. 개방형은 중도에 환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도에 한번 환매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추가형,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도에 좀 매월 적립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물타기도 가능하고, 올라갔다 그럼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불타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류형이고 모자형이고 전환형입니다. 모투자 신탁이, 모자형은요 모투자 신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매 방법 보겠습니다. 환매 방법 첫 번째, 매입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을 해서 매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영업일 D+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틀 후에 기준가 거기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매입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수익률까지 적용이 돼서 제 핸드폰에 앱에서 수익률을 그때부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후 3시 이 경과가 된 후에 자금을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더 늘어납니다. 3영업일 D+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환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오후 3시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요, 3영업일에 공고된 기준 가격을 적용을 받아서 관련 세금을 공제를 하고 내한테 환매 대금이 입금되는 날은 8영업일입니다. 8일 후, 거의 9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일주일은
그냥 이 돈은 못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후 3시 경과 후에 판매를 하게 되면요, 하루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경과를 하게 되면 이 상품은 굳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산운용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중요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왜 중요하느냐, 펀드를요, 자산운용사들이 큰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소형 자산운용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재무제표는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산운용사를 보실 때는 이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산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삼성 자산운용사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메이저 자산운용사잖아요. 어찌되었든 삼성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펀드를 읽어주는 남자인데 펀드는 읽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총 자산 규모가 총 8,330억입니다. 여기에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요, 4천억입니다. 이 4천억이면요, 절반 정도가 되죠. 부채가 자산 총 규모의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금융부채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부채는 우리 일반 회사들 부채랑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 부채는요, 순수부채지만은요, 금융회사 부채들은요, 예수금들 있잖아요. 은행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요, 그 예금 자체가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이 부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자산운용회사는요, 믿고 들어가셔도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늘 인지하시고요. 늘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이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이 상품들을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고객들이 나중에라도 제가 미처 못한 설명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니까요. 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힘들어요.